안녕하세요. 성경적 재정 강의 5번째 시간 집세 박은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엔 영끌과 비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빚을 진다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부채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어떻게 빚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또 한 직장인의 예를 통해서 눈덩이 전략도 알아보고 실질적인 빚의 탈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 두 번째가 소득은 늘리고 지출을 줄여라. 세 번째 단계는 재정의 목표를 세워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재정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재정의 원칙이라고 하면 소득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질 때 우리는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죠. 저축과 투자는 물론 못하게 되겠죠. 드림과 나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나 저축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득보다 지출이 줄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 블루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의 저자는 순차적 투자의 5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대출만으로 살아가는 발버둥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생존의 단계 그 다음에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안정의 단계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하는 보장의 단계, 마지막으로 충분한 소유를 누리는 잉여의 단계, 이 5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발버둥과 생존과 안정의 단계에 있어서는 빚, 이 대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빚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적 재정 강의는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특별히 놈 블루라든가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하워드 데이튼 파이낸셜 가스웨이 설립자 분인 두 분인데요. 특별히 놈 블루와 이 하워드 데이튼이 얘기하는 빚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또 구체적인 것들을 이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논 블루에 의하면 첫 번째 빚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채를 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았는데 또다시 마이너스 통장을 한다든가 이러면 빚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빚으로부터 부채를 지지 않는 것으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빚에 대한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적은 부채부터 모든 부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장기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제외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득보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별 지출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잉여 자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잉여 자금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현금을 가지고 적은 부채부터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채가 상환하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적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모든 부채가 상환될 때까지 그 부채를 상환하라고 논 블루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씀을 했었죠. 인류의 최고의 발명은 복리다. 복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이 복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혹시 은행에 가서 단리 상품 있는지 복리 상품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단리라는 것은 원금의 이자만 주는 방식이고 복리라는 것은 원금의 이자에 또다시 이자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뭐 몇 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년, 30년이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디안들이 맨하탄을 24달러에 팔았었죠.
하지만 그 24달러를 연립 8%의 복리 상품에 집어넣는다면 30년, 40년이 지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그 금액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는요. 장기적인 투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일찍 상품을 투자하도록 하는 많은 권유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에서 제시하는 이제 구체적인 재정의 단계가 있는데요. 특별히 7단계 중에 첫 번째는 비상금 1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 달치 생활비를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신용카드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하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벌이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의 생활비, 그 다음에 맞벌이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상금을 마련하는 단계, 그리고 실직을 했을 때에도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상금은 위기에 아주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이 단계를 좀 따라주시면 여러분이 그 재정적 독립이나 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청진기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이 7가지 단계를 통해서 캠퍼스 머니맵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참된 재정적 자유가 여러분에게 누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특별히 제시해주는 언제 지난 시간에 눈덩이 전략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아니면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모든 신용카드나 어떤 그런 부분 나가야 될 이자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지불만을 하고요. 그리고 잉여의 그 금액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적은 카드부터 먼저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그 다음에 적은 잔고가 있는 카드부터 상환을 해서 이 신용카드의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의 눈덩이 전략이죠. 논블루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자율이 낮은 카드사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한 직장인의 예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약 월 3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카드사에는 총 800만 원의 빚이 있고요. 월 14만 4천 원이 나가고 B 카드사에는 200만 원, 월 3만 6천 원이 나가고 자동차 대출로 지금 900만 원 있고 월 4만 5천 원. 학자금 대출로는 약 1,400만 원, 그래서 한 2만 8천 원이 나가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은 9천만 원으로서 약 월 한 16만 2천 원 정도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직장인이 이제 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 약 41만 5천 원 정도의 이 대출금을 지금 갚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분의 이제 생활비를 분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험료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각종 관리비, 뭐 전기료, 수도세,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외식비, 의료나 뭐 물품 구입비, 그다음에 뭐 식품비, 뭐 이런 기타 잡비를 합쳐서 한 140만 원. 그래서 생활비를 다 분석해 보면 한 261만 원 나오는데요. 수입이 300에다가 뭐 빚이 뭐 41만 5천 원이고 생활비가 뭐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분의 상태는 월 마이너스 2만 5천 원 정도라고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교통비나 뭐 이런 것이 빠졌지만 기타 잡비 다 들어간다 쳤을 때 사실상 뭐 월 2만 5천 원도 조금 더 오버될 수 있겠죠. 어쨌건 간에 이분의 이 생활비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생활비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계부는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기초죠. 그래서요. 이 생활비를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보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교육비는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줄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인강을 듣는다든가 뭐 그래서 저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식비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20만 원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 뭐 옷을 산다든가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물품을 구입한 것도 좀 줄이고 또 뭐 반푼샵이라든가 이런 것 좀 줄여서 20만 원으로 줄이는 거. 그리고 식사비나 뭐 어떤 식품을 구입한다든가 기타 잡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줄여서 한 20만 원까지 줄이면 이분이 약 70만 원의 잉여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생활비가 191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잉여 자금이 70만 원이 생김으로써 뭐 약간의 뭐 빚과 이런 것들 다 합쳐도 월 67만 5천 원을 가지고 빚을 갚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논블루나 눈덩이 전략 같은 경우를 대입해 보냐면 지금 A 카드사에는 200만 원이니까 B 카드사에 200만 원 있고 A 카드사에 800만 원 있죠. 그렇다면 어느 것부터 먼저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냐면 바로 B카드사부터 먼저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67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아나갔을 때에는 약 3개월에서 4개월이면 이 B카드사의 빚을 갚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한번 있어 보십시오. 정말로 뿌듯한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월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 통장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거의 한 10년 만에 다 갚았는데요. 그걸 갖고 나니까 정말 제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 빚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67만 원 정도 나왔으면 뭐 요즘에 주식 투자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의사 결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도 의사 결정인데요. 그 부분은 차후에 다루는 걸로 하고 먼저 우선하는 것은 빚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투자하기보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리의 법칙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해서 손실 날 수 있는 것보다 이것을 줄여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마이너스 1,000만 원 통장을 대출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다 계산해 보니까요. 1,000만 원을 10년 동안 빌렸는데 1,900만 원의 재정을 이제 갚아야 됐더라고요. 1,000만 원 빌려놓고 거의 1,000만 원치를 제가 또다시 어, 상환했던 것이 된 거죠. 이만큼 빚은 무섭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소득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소득보다 지출을 줄여서 잉여의 자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잉여의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생활비가 줄여야 되겠죠.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계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작성하고 생활비가 얼마든지 분석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활비가 줄일 수 있는 것 또 손실이 나는 부분들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줄여서 잉여 자금을 만들고 그 잉여 자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빚 중에 가장 작은 것 빚부터 갚아나기 시작하고 다 갚으면 두 번째로 빚의 규모가 작은 것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방법을 눈덩이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갚아나갈 때 빚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체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 부분에서 잉여 자금을 가지고 뭐 주식이나 어떤 것에 투자하면 더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빚도 효과적으로 갚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성경적 재정 강의에서 중요한 재정의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룰 필요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정직과 조언이라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빚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